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은빛 보름달이 어둠을 밀어내고 환하게 내리는 달빛 사이로 개경의 밤거리는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정적을 가르듯 낡은 주막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회색 한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소녀는 끝없는 어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소녀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오래된 사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편으로 우뚝 솟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섬뜩할 정도로 새하얀 무복을 입은 무당이 등 뒤에서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던 바로 그 고목이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꿈속에서의 고목은 푸르고 거대하며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목은 죽어가는 듯 생기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저주받은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사당의 본전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낡은 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정체불명의 기호들과 글자들이 마치 피로 새긴 듯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선 소녀의 안광이 번뜩이자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나며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소녀는 사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그림들이 남아있었지만 대부분 오랜 세월 바래져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무당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건가?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이곳은 그저 평범한 빈 사당일 뿐이었습니다. 헛걸음이었나? 소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주모가 깨어나기 전에 주막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귓가에 스며드는 음산한 웃음소리가 정적한 밤 공기를 찢듯 폐사당 주변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키키키, 구경은 잘 했냐? 뭐 좀 재미있는 것 좀 찾았고 딱히 수음이 붙어있는 것들은 없었을 텐데. 소녀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는 고목나무에 앉아 소녀를 재미난 구경거리인 양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달밤에 구경이라도 나온 것처럼 더없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술병을 연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허리에 찬 것만이 그 평온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음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다 술이다 돈 날 뻔했잖아. 사내는 소녀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덕에 간만에 즐거웠으니 선물을 하나 주마. 식었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따끈따끈할 게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등 뒤에서 하얀 보자기에 감싼 물건을 꺼내 들더니 나무 아래 소녀의 발치로 휙 던졌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보자기는 충격에 힘없이 풀어헤쳐졌고 그 사이로 굴러나온 것은 좀 전까지 내일 함께 장에 가자며 소녀를 향해 따스하게 웃어주던 주모의 머리였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은 눈, 벌어진 입술. 그 생생한 마지막 표정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기는 어디 가고 싸늘한 피비린내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 어떤 참상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요괴의 심장이 처음으로 인간 소녀의 슬픔에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소녀의 절규가 멎었을 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서리 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주모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겨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며 소녀의 몸을 휘감았고 그 안에서 소녀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피부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백색으로 물들었고 열 손가락의 손톱은 칠흑같이 검고 예리한 단검처럼 자라났습니다. 붉게 변한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외형의 변화는 그것뿐이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요괴, 분귀의 강림이었습니다. 사내의 도발에 그나마 잡고 있던 소녀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분노에 잠시 든 분귀를 향해 야귀가 대지를 박차며 그녀에게 검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피 튀기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의 검은 살아있는 독사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분귀의 급소를 노렸고 분귀는 길게 자란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자의 몸을 향해 내질렀습니다. 하강, 쨍. 검과 손톱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달빛마저 어둠에 가린 폐사당 주변으로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몸에 정확한 상처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분귀는 더욱 거칠게 손톱을 휘둘렀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공격의 예리함은 무뎌졌습니다. 야기는 그녀를 완벽하게 장난감 다루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네 부모도 이렇게 소중한 걸 잃었을까? 아니지. 네 놈들은 서로를 잃었으니 어미의 비명은 꽤나 들을만 했을 텐데. 야귀의 도발적인 말들은 분귀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분귀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힘의 제어가 불가능해지자 통제불능의 요괴의 힘이 그녀의 몸을 접먹고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온몸에 새겨진 자상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분귀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듯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맹목적인 분노만을 휘두르는 분귀의 모습에 사내는 더는 흥미가 없다는 듯 나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슬슬 지겨워지는군. 이쯤에서 끝내자구나. 그 말을 증명하듯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살기. 그는 춤을 추듯 미끄러지던 움직임을 멈추고 일직선으로 분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내의 속도 변화에 분귀의 반응이 한순간 늦었습니다. 서걱. 뱀의 이빨 같은 검날이 분귀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크억.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몸이 굳는 순간 야귀의 발차기가 명치에 장렬했습니다. 쿵. 분귀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마당 한가운데의 고목에 처박혔습니다. 등 뒤에서 나무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힘없이 나무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컥컥거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절망이 어렸습니다. 요괴의 힘을 얻은 일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야귀는 천천히 승자의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분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감정에 폭주하는 힘만큼 다루기 쉬운 것도 없지. 넌 아직 멀었다, 아가야. 그는 분귀의 가슴팍을 발로 짓밟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주모가 그리 좋았으면 가서 만나봐야지. 내가 길을 더 주마. 야귀의 검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며 분귀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순간 휘리익. 어둠 속에서 선방처럼 날아온 은빛 물체가 야귀의 검을 쳐내며 땅에 박혔습니다. 쨍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야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귀. 때마침 보름달이 검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자 폐사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가르며 무언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 공기를 섬뜩하게 갈랐습니다. 휘잉. 번뜩이는 쇠날 하나가 사내와 쓰러진 분귀 사이를 가르며 날아와 바닥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조잡한 나무 손잡이에 검붉게 녹이 쓴 낫이었습니다. 연신 미소를 짓던 사내의 입가가 처음으로 싸늘하게 비틀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낫이 날아온 사당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울리며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보름달을 가리던 구름이 찢어지며
서늘한 달빛이 폐사당 마당으로 쏟아져 내리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키는 6척을 훌쩍 넘어 보였고 문짝을 덧댄 듯 떡 벌어진 어깨는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습니다. 찢어진 배적삼 사이로 드러난 그의 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참혹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 뼈가 드러났을 법한 깊은 자상, 그리고 불에 지져져 흉측하게 아문 화상 자국들이 그의 온몸을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흔들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두 척가량 되어 보이는 낫 두 자루가 교차하여 메어져 있었습니다. 참나무를 투박하게 깎아 만든 자루는 손때에 반질거렸고 수많은 피를 머금은 낱날은 빛을 잃고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달빛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거친 수염과 다부진 턱, 그 위로 깊게 파인 칼자국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에서 대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굵고 무거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쥐새끼가 달밤에 칼춤을 추고 있냐? 차내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남자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과 역겨운 반가움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라는 게야? 어디서 멧돼지 새끼가 야밤에 돌아다니고 있냐? 정녕 뒤지고 싶은가 보지? 차내는 남자를 향해 칼을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그의 칼날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분귀의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목은 아직 붙어 있었더냐? 지난번엔 반쯤 너덜거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폐사당의 공기를 사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등에서 낫 두 자루를 뽑아들어 양손에 나눠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야말로 어찌 혼자냐? 겁쟁이처럼 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놈이 매번 뒤통수가 간질거려 네 모가지를 따진 못했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대갈통을 저작거리에 걸 수 있겠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양손에 낫을 사내에게 겨누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강철 낱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다시 비틀린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멧돼지 하나 죽이는데 여러 손이 필요한가? 그간 영케도 목숨 부지했다만. 사내는 말을 하다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저기가 좋겠군. 네 모가지 묶기가. 사내가 가리킨 곳은 주모의 머리가 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든 낫 두 자루를 느릿하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기필코 그 모가지를 내가 따주마.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줄인 채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를 짓눌렀습니다. 사내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날이 좋구나. 니놈 모가지 따기 좋은 날이야. 그 말을 끝으로 사내의 모습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는 칼을 고쳐쥐기가 무섭게 땅을 박차고 남자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분기를 상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치명적인 속도였습니다. 달빛을 베어 가르는 검이 남자의 목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습니다. 캉! 고막을 찢는 쇳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불꽃이 터져나갔습니다. 검과 낫이 부딪히는 찰나의 섬광이 서로를 죽이려 드는 두 사내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내의 날카로운 일격을 쳐낸 남자의 발이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내의 검은 방향을 틀어 곧장 남자의 옆구리를 베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나차하루로 몸을 감싸듯 막아냈지만 뼈를 울리는 충격에 몇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여전하구나. 쥐새끼야.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은가 싶더니 이번엔 남자의 신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들린 낫이 사내의 발목을 노리며 낮게 휘둘러졌고, 사내가 뛰어오르는 순간을 노려 왼손의 낫이 위에서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혔습니다. 사내는 옆으로 몸을 틀어 간신히 피했고 낱날이 바닥을 내리쳐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찰나에 빈틈을 파고든 사내의 검 끝이 남자의 어깨를 갈랐습니다. 옷자락과 함께 살점이 찢겨나가며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라.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찢어진 어깨를 무감각하게 힐끔거리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고작 생채기 하나 낸 것이 자랑이더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다시 격돌했습니다. 남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사내의 검을 두 자루의 낫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검과 낫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밤하늘을 가르며 사방으로 불꽃이 어지럽게 피어나는 가운데 사내의 검이 기둥을 후려쳐 거대한 흠집을 남겼습니다. 남자가 휘두른 낫 역시 사내를 비껴가 바닥을 깊게 파내었고 돌과 흙이 튀어올랐습니다. 사내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검을 크게 휘둘러 남자의 가슴을 노렸고, 남자는 낫으로 막는 즉시 발로 사내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사내는 짧은 신음과 함께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고, 애써 몸을 가누려던 그 순간 입가가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이내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섬뜩한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는건. 아까는 영 심심했는데 말이야. 사내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그런 사내의 모습을 어이가 없다는 듯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혓바닥이 땅에 닿겠다. 쥐새끼 마냥 또 도망갈 생각 말고 냉크 먹어라. 남자가 낫을 쥔 손을 들어 사내를 향해 오라는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짙어지며 그의 기세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찰나 정지됐던 시간이 폭발하듯 서로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순간 사내의 검이 남자의 가슴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남자는 낫으로 검을 쳐냈지만 검은 살아있는 뱀처럼 휘어들어 남자의 가슴을 향해 깊게 찔러왔습니다. 남자는 몸을 비틀어 검을 피했으나 미처 거두지 못한 팔을 검이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다. 사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의 어깨가 거대한 맷돌처럼 회전하며 짧게 쥔 낫이 사내의 관자놀이를 향해 횡으로 후려쳤습니다. 사내는 발을 축으로 삼아 상반신을 뒤로 꺾으며 낫의 경로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가 그 반동을 이용해 역수로 쥔 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남자의 턱 밑을 노렸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사내의 검이 한쪽 낫에 의해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검은 기세를 잃지 않고 곧바로 남자의 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반대편의 낫이 이미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세 번의 공방이었습니다. 낫이 달빛을 가르며 쏟아지면 검이 그림자를 뚫고 솟아나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한동안 계속되던 서로의 공방의 균열은 남자의 낫 끝이 사내의 어깨를 스치면서 생겨났습니다. 옷과 함께 어깨 살점이 찢겨나가며 사내의 어깨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군.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어깨를 흘끗 바라보더니
피 묻은 팔을 허공에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닌데 되게 가벼운데. 사내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칼끝을 흔들었으나 남자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를 향해 다시 낫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는 되갚아 주려는 듯 칼로 남자의 어깨를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남자는 피하는 대신 오히려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어깨로 칼날을 얕게 받으며 살점이 파이는 고통을 감수하고 찰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손에 낫자루를 뻗어 벼락처럼 사내의 복부를 후려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숨을 토해내며 새우처럼 몸을 말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자는 그를 추격하며 낫을 고쳐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허리를 중심으로 몸을 크게 회전시켰습니다. 낫이 그의 몸을 따라 거대한 반원을 그리며 사내의 허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든 것을 두 동강 낼 기세의 일격이었습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검을 들어 그 일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라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흙바닥에 깊은 자국을 파내며 대여섯 걸음을 더 밀려난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남자는 밀려난 사내를 더는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선 채 들고 있던 양손의 낫을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희뿌연 달빛이 서슬 퍼런 날 위에 내려앉아 그의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끝을 보자는 거지. 사내 역시 밀려난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칼을 쥔 손에 힘을 빼고 오히려 칼을 가볍게 늘어뜨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의 모든 기세가 칼끝 한 점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폐사당 마당에서 격돌하며 보이지 않는 힘이 부딪혀 주변의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남자의 낫에서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거대한 파동이, 사내의 칼끝에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릴 듯한 예리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순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각, 각. 귀를 찢는 듯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거대한 까마귀 한 마리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하고 불길한 음색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칼끝에 모여있던 극한의 살기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그는 아쉬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런, 연회가 너무 길었나 보군. 그는 칼을 거두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멧돼지, 내 놈의 목숨은 잠시 맡겨두도록 하지. 오늘 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말을 마친 사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내의 몸은 마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드는 듯했습니다. 거기 서라! 이 비겁한 놈아! 남자는 모든 것을 건 일격을 터뜨리지 못한 분노에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든 낫을 사내가 사라진 방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밤 공기를 찢고 날아간 낫은 허공을 갈라 땅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자는 깊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찢겨나간 상처들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낫 한 자루를 다시 등에 고쳐맨 뒤 잠시 거친 숨을 고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고목 아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녀에게 닿았습니다. 그 격렬한 싸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미동 하나 없이
신랄 같은 순별만 내쉬며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소녀를 그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결심이 선 듯 묵묵히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허리를 숙여 소녀의 무릎 뒤와 등을 받쳐 가볍게 들쳐맸습니다. 지독한 혈양 속에서 소녀의 작고 여린 몸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 무력하게 걸쳐졌습니다. 남자는 혈투의 흔적이 낭자한 마당을 등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잠긴 폐사당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뒤틀린 고목이 교교한 달빛을 받으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달이 베인 밤 어깨 위로 그림자 하나 떨어지지 않아 숨 참고 선 이 길 끝엔 내 이름도 없이 사라질 뿐 칼날보다 날카로운 시간 속을 달려 멈추면 죽는다 이제 뒤는 없다 달빛조차 비켜선 이 밤을 가르며 살아남은 자만이 새벽을 본다 서로의 숨소리조차져 귓가에 맺힌 서리빨 같아 한 발 앞선 자의 등 위엔 내 그림자조차 머물지 않아 칼날보다 날카로운 시간 속을 달려 멈추면 죽는다 이제 뒤는 없다 달빛조차 비켜선 이 밤을 가르며 살아남은 자만이 새벽을 본다 네 심장 소리 내 것과 맞물린다 이제 풀어 마지막 숨까지 칼날보다 날카로운 시간 속을 달려 멈추면 죽는다 이제 뒤는 없다 달빛조차 비켜선 이 밤을 가르며 살아남은 자만이 새벽을 본다 This night one dead till one falls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